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녀를 사랑한 늑대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마리 콜몽이 글을 쓰고 올리비에 탈레크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경희 선생님이 옮겨주시고요. 출판사는 한울림 어린이입니다. 어느 종교단체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사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권력을 남용하고 생명을 파리목숨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은 어떤 부류의 분들인가요? 참 궁금합니다. 무엇이 사탄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옛날에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그럴 것이고 분명히 있잖아요. 동성애자 분들이 존재하고 있고 엄연한 인격체고 생명체거든요. 있는 거를 부인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동성애자냐? 글쎄요. 동성애자라기보다는 그런 과거의 추억은 있죠.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보냈을 시절에는 남녀공학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립학교가 아닌 공교육을 다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고를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중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굉장히 내성적이고 굉장히 얌전한 스타일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저는 사실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 유무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조용하고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장난을 쳤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중학교 시절에는 그런 경험이 있죠. 제가 이제 여성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맨날 이제 여자 친구들만 보고 남자는 선생님이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선생님을 짝사랑을 하는 경험도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선생님도 짝사랑을 했지만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여자 친구들 중에서도 왠지 좀 그런 여성성보다는 남성성에 가까운 예를 들면 덩치가 크거나 그리고 이제 말투가 약간 좀 이렇게 나하고 다른 말투를 가졌거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동경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아주 덩치 크고 저는 이제 왜소했으니까요. 키가 작고 덩치 크고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어렸을 때는 굉장히 배꼽같이 하였대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이제 캠핑을 갔는데 워낙 텐트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중천 밑에 텐트를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천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늘 가운데 말하자면 태양이 장렬한 그 밑에 텐트를 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야죠. 그래가지고 엄청 진짜 그때 당시에 엄청 탄 거죠. 말하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고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완전 기겁을 한 거죠. 그때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우간다라고 그러고 완전 엄청 살이 탔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렇게 배꼽같이 하였던 피부가 재생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지 누리끼리해지긴 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어쨌든 중학교 때 그 친구 이름이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친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아마 그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이렇게 미팅을 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그런 왠지 그런 나와 다른 것에 대한 동경심도 있었을 수 있었고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는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겠죠? 아니면 해외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친구 이름을 불러보고 싶은데 친구 이름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대체 사랑이 뭘까?
그리고 이 시국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그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사랑이라는 게 어떤 생명과 생명체, 응? 도 될 수 있고,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취미도 될 수 있고, 뭐 다양한데요. 어쨌든 뭔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그거는 저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 삶의 목적, 그게 사랑이 된다면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이 시국에 뭔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뭘 사랑하세요? 오늘은요, 소녀를 사랑한 늑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너무 서두가 길었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토끼가 그려져 있어요. 보통 늑대는 토끼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죠. 토끼가 이제 잘 약하니까 그 늑대한테 잡아먹히기 딱 좋은 어떤 천적관계 같은, 그래서 아마 작가분이 그 속지에 토끼를 표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소녀랑 지금 놀고 있어요, 늑대가. 네.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 이름은 마리 올가예요. 하지만 모두들 말라게트라고 불렀죠. 부르기도 쉽고 더 정답게 들리니까요. 아하, 말라게트가 좀 부르기 쉬운가요? 어느 날 말라게트는 버섯을 따라 숲으로 갔어요. 보통 송로버섯을 좋아하죠, 서양 사람들이. 그런데 커다란 잿빛 짐승이 나타나서 그 애를 확 덮쳐 물고 갔어요. 그 짐승은 귀가 뾰족하고 입속은 시뻘겋고, 그래요, 바로 늑대였어요. 말라게트는 물려가면서도 마구마구 바둥거렸어요. 그 바람에 늑대는 힘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었죠. 드디어 늑대굴 앞에 다다랐어요. 늑대는 너무 좋아서 날뛰다가 그만 굴 앞에 삐죽 튀어나온 바위에 이마를 부딪히고 말았답니다. 으악! 늑대는 떼굴떼굴 구르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말라게트도 늑대랑 같이 굴렀지만 금방 발딱 일어나서 외쳤죠. 국오빠, 꿀 좋다? 그런데 웬일인지 늑대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많이 다쳤나 봐요. 굉장히 아파 보였어요. 이마엔 혹도 났고 긁힌 자국에선 피도 흘렸죠. 그 모습을 보자 말라게트는 화났던 마음이 다 사라져서 자기도 모르게 말했어요. 가엾어라. 말라게트는 졸졸졸졸 노래하는 셈에서 손수건을 적셔와서 늑대 머리에 올려줬어요. 용감한 소녀네요. 저 같았으면 도망쳤을 텐데. 나뭇잎과 잎길을 긁어 모아 작고 폭신한 침대도 만들어줬고요. 그런 다음 늑대의 커다란 죄송합니다. 그런 다음 늑대의 커다란 몸뚱이를 굴려서 그 위에 눕혀줬죠. 잎이 넓은 고사리도 뺑 둘러가며 꽂았어요. 햇빛을 가려주려고요. 말라게트가 그러는 동안 늑대도 정신을 차렸어요. 늑대는 눈을 반쯤 떴다가 금방 다시 감았죠. 머리도 아팠지만 누가 이렇게 돌봐주는 일이 처음이라 어색하기도 했거든요. 물론 기분은 나쁘지
않았죠. 말라게트는 까치발을 하고 살금살금 걸어 나와서 집을 향해 달려갔어요. 숲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오두막이 그앤의 집이에요. 말라게트는 허브차를 한 주전자 만들어서 늑대에게 가져갔어요. 덜어 마시기 좋게 작은 잔도 하나 가져갔죠. 하지만 늑대에게 허브차를 먹이는 건 쉽지 않았어요. 늑대의 커다란 이빨이 자꾸만 잔에 딱딱 부딪혔고요. 긴 혓바닥 때문에 차를 절반이나 질질 흘려야 했죠. 거기다 늑대는 허브차를 싫어했어요. 늑대는 원래 피가 줄줄 흐르는 날고기를 좋아하죠. 날고기를. 카모마일 차 같은 건 토할 것 같다고요. 왜 이게 무슨 고약한 맛이야? 늑대는 투덜거렸어요. 말라게트는 말했죠. 그래도 마셔. 요 못된 늑대야.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다정한지 늑대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 좀 더 다정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래도 마셔. 요 못된 늑대야. 다정하게 들리셨나요? 네. 말라게트는 여드레 동안 누워있는 늑대를 돌봐주었죠. 그런 다음 조금씩 산책을 시켜주었죠. 늑대가 힘들지 않도록 살살 걷게 하면서요. 어치 한 마리가 앞쪽에서 뽀로롱 뽀로롱 날면서 소리쳤어요. 깨깨! 말라게트야! 늑대가 날 와장와장 씹어먹을 거야. 늑대가 말했어요. 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널 잡아먹어주지. 늑대는 어치를 와작와작 씹어먹으려고 몸을 날렸지만 아직은 몸이 약해 힘이 모자랐어요. 이튿날 늑대가 말라게트랑 얌전히 걷고 있는데 어치가 또 나타나서 말했어요. 깨깨! 말라게트야, 늑대가 날 와장와장 씹어먹을 거야. 늑대가 소리쳤어요. 이 거짓말쟁이야. 늑대는 휙 몸을 날려서 이번엔 정말로 어치를 와작와작 씹어먹었어요. 괘씸해서 벌을 준 거예요. 말라게트는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늑대 엉덩이를 탁탁 때려주고 산책하는 내내 입을 꾹 다물었어요. 집에 갈 때도 늑대 발을 잡고 악수도 하지 않았죠. 늑대는 코를 훌쩍이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늑대가 정말로 누이치는 것 같아서 그 애는 늑대를 용서해줬죠. 누가요? 말라게트가요. 이게 사실 예, 넘어갈게요. 일단은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서 그날부터 늑대는 살아있는 짐승을 단 한 마리도 잡아먹지 않았어요. 그 소문은 순식간에 숲속 전체로 퍼졌죠. 이제 새들은 늑대가 길을 지나가도 날아오르지 않았어요. 작은 생쥐들은 늑대의 코 밑에서 알짱거리기까지 했죠. 늑대는 근침을 삼키면서도 말라게트 옆에서 얌전하게 종종걸음으로 걷기만 했답니다.
다른 동물을 보면 잡아먹고 싶어질까봐 고개를 돌린 채 오직 이 조그맣고 다정한 소녀의 얼굴만 뚫어져라 바라보았지요. 그럼 늑대는 무얼 먹었을까요? 나무딸기랑 월귤이랑 버섯이랑 풀이랑 말라게트가 가져다주는 빵을 먹었어요. 세상에, 이랬으니 늑대는 점점 쇠약해졌죠. 늑대는 채소만 먹고는 못 살거든요. 고기를 먹어야 해요. 늑대의 위는 거기에 맞게 만들어져 있어요. 늙은 나무꾼 아저씨가 말라게트에게 말해주었죠. 네 늑대 친구는 죽어가고 있단다. 말라게트는 엉엉 울었어요. 우느라고 밤을 꼬박 새웠죠. 아침이 되자 그 애는 늑대에게 말했어요. 이제 네가 한 약속은 안 지켜도 돼. 깊은 숲속으로 가서 다른 늑대들처럼 살아. 그러자 다리까지 삐쩍 말라있던 그 커다란 회색 짐승은 당장 티티새 한 마리랑 어린 토끼 한 마리랑 자신의 콧구멍 근처에서 바람을 쐬던 뾰족 뒤지 3마리를 와작와작 씹어 먹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늑대는 다시 힘이 세지고 멋있어졌어요. 하지만 지금도 배가 고플 때만 먹이를 잡았고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잡지 않았어요. 가끔씩 늑대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말라게트의 환한 치마가 지나가는 걸 보곤 했답니다. 그럴 때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죠. 말라게트도 깊은 숲속을 자주 바라보았어요. 그럴 때면 그 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죠. 굶어 죽을 뻔하면서도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그 커다란 늑대를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사랑은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소녀를 사랑한 늑대 이야기.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참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상대의 그 실수라든가 그런 거를 보고서 이렇게 바로 말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하고 물론 육신적인 건강도 필요하고 영혼적인 건강도 필요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었는데요. 7살짜리 조카를 무속인인 분이 뭐 혼자 중얼거린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 그 7살 조카를 그 폭력으로 그 살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신이 들려서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서 글쎄요, 그분들이 7세 성향, 아이들에 대한 성향이 무지해서 그런 결과값이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그것이 정신질환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요즘 같은 경우 정신질환이라는 게 좀 일반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블루 시대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고 또 이제 여러모로 이렇게 우울한, 물론 이제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서 있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거예요. 그쵸? 그냥 뭐 오히려 뭐 정말 황당했던 게 그 뭐 여의도의 백화점에 막 진짜 사람들이 뭐 진을 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태생적으로 백화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백화점은 제가 어렸을 때 백화점 하면은 가장 불쾌했던 게 들어가면 아무튼 제가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는 거죠. 굉장히 제가 그 백화점 시스템을 적응을 잘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는 백화점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그 기분 좋은 추억이 없고 불쾌하고 아주 불편한 그런 존재인데 그 뭐 여의도에 있는 백화점이 그렇게 막 상황리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다고 하는데 세상이 참 유지경인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은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해서 돈을 어떻게 쓸지 몰라가지고 난리. 어느 한쪽은 돈이 없어서 절에 가서 내장사죠? 내장사에 있는 그 절, 불을 질렀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스님이라기보다는 이제 잠시 수련하시는 분? 몇 개월 됐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뭐 나름 뭐 상처 아닌 상처를 받으셨나 봐요. 어떤 집단에서 공동체에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불을 질렸다고 자백까지 했다고 전화까지 걸었다고 하는데 뭐 몇십억이 아니라 사실은 문화재를 우리가 문화재가 훼손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세상이 유지경이고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요. 다 제가 볼 때는 정신질환인 거죠. 그 아까 이모 사건도 그렇고 또 불을 지르신 분도 그렇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정신질환의 기전은 그 오장육부의 그 허암에 의해서 오는 결과값인데 그분에게 침뜸을 해드렸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오늘은 사랑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여성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여성의 날. 사실은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 힘없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연대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인데 정말 페미니스트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걸까요? 요즘 들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성의 날이기도 한데요. 뭐 소녀를 사랑한 늑대 이야기 잘 들으셨는지요? 그 여성의 날인데 여성의 날이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 여성이시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을 선물하시고 싶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여러분 자신에게 웃음을 선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대부분 그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꼭 그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 자신과 닮은 자녀를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안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오까지 하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보는데, 일단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세요. 타인을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싶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아는 거는 자신일 수밖에 없죠. 일거수일투족을 딱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왜 예전에 그 영화 배우 중에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나왔던 여배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수상소감을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내 자신의 진정한 친구는 나다. 왜요? 돈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함께 있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공감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 돈이 있어야지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돈이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슬프지는 않고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일단은 여러분을 한번 칭찬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내지는 어떤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을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성의 날인데, 그리고 남성은 여성성을 가져야지 건강하고요. 여성은 남성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그 여성의 아름다움을 발현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그 여성이시면 남성성을 발견하시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고, 남성분이신 분들은 여성성을 발견하시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